후회와 화해하는 법. 저녁이 왔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집은 조용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잠들었고 누군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요즘 자주 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부르지 않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나는 니체입니다. 당신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내 나이를 바라보는 시선. 60대. 누군가는 이 나이를 인생의 완성기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황혼기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 나이에게 친절한 말들을 건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텅 빈 말인지를. 편히 쉬라는데 마음은 왜 더 불편합니까? 고생이 끝났다는데 왜 더 고통스럽습니까? 내 시간이라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지혜가 생기고 욕심이 줄고 평온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멈췄습니다. 달리는 것을 멈추자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젊음이 지나간 뒤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입니다. 이 흔들리는 이유, 후회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 식사를 혼자 할 때, 오래된 사진을 볼 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후회는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한 말을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지 못한 선택을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버린 관계를 후회합니다. 당신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이미 지나간 일을 왜 곱씹느냐?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 과거는 지금도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부입니다. 후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당신이 그 삶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삶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좋았던 순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잘못했던 순간도, 후회스러운 순간도, 전부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어떻게 잘못한 것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나는 묻습니다. 사랑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후회는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현재를 빼앗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은 지금 이 삶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잘못된 삶의 결과일 뿐이니까요. 이것이 후회의 독입니다. 후회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잘못 살았어. 내 인생은 실패야. 그리고 당신은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후회와 화해한다는 것. 후회와 화해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서입니까? 망각입니까? 체념입니까? 아닙니다. 화해는 이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았다. 이 한 문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화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 당신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당신이었으니까요. 그때의 두려움, 그때의 분노, 그때의 욕심, 그때의 사랑, 그 모든 것이 당신이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라면 다르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바꾸려고 합니다. 상상 속에서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번에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괴롭습니다. 이것은 자기 학대입니다.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문입니다. 내가 왜 그랬어?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어? 하지만 묻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리석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 뿐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후회는 불공평한 재판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과거의 당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고통을 겪고, 똑같은 후회를 품고, 그래도 그 삶을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잔인한 질문입니다. 나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시 살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은 무엇입니까? 부정된 삶의 꼴이입니까? 화해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은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입니다. 자기 삶을 끌어안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그 실수들, 그 고통들, 그 후회들,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을 부정합니까? 그렇다면 과거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과거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용기에 대해 착각합니다. 용기는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해내는 힘, 두려움을 이기는 힘, 앞으로 나아가는 힘. 하지만 60대에게 필요한 용기는 다릅니다. 그것은 멈추는 용기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계속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아직 할 수 있지 않냐? 포기하면 안 되지. 계속 도전해야지. 하지만 묻습니다. 왜 계속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계속해야 합니까?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일했고, 키웠고, 버텼습니다.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입니다. 나는 이만큼 살았다. 이 문장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체념도 없습니다. 오직 사실만 있습니다. 당신은 60년을 살았습니다. 혹은 그 이상을.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직원. 당신은 계속 누군가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이었습니까?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자식, 사회가 원하는 구성원, 가족이 원하는 울타리.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것과 옳은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삶입니다. 하지만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으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기대를 벗어던진 적이 있습니까? 남들의 시선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하는 것입니다. 남의 기대에서 내려온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필요한 용기입니다. 자식은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을 삽니다. 직장은 이미 당신을 놓았습니다. 당신 없이도 돌아갑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60대는 투명인간입니다. 이것이 슬픕니까? 어쩌면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 자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유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할을 찾습니다. 완벽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려 합니다. 취미를 만들고 봉사를 하고 바쁘게 삽니다. 왜입니까? 비어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것이 나쁩니까? 비어있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채웁니까? 당신 자신을 채웁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시간을. 이것이 이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입니다. 당신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샵샵 5분 남은 시간의 철학. 남은 시간. 사람들은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해야 할 것들을 빨리 해야 해.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남은 시간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은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빨랐습니다.
하루하루가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때의 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단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시간은 수단이 아닙니다. 시간은 그 자체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시간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느린 것을 싫어합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이루고. 하지만 60대에게 빠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느려야 합니다. 느리게 걷고, 느리게 보고, 느리게 생각하고. 느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느림은 깊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깊이 본 것은 없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천천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깊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시간의 가치입니다. 나는 산을 좋아했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이 아니라 길이라는 것을. 산을 오르는 동안 무엇을 보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정을 놓칩니다. 목표만 보고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했을 때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60대는 과정의 시간입니다. 목표의 시간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으십시오.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있기만 하면 뭐 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냥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는 것. 그냥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피해왔습니다. 평생을 피해왔습니다. 바쁜 일로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피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조용한 저녁이 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당신만 있습니다. 그때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 만남이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그 안에 후회가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당신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마주하십시오. 남은 시간은 마주함의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하면 평생 피해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까? 느리게 산다는 것. 그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서두르지 않는 것. 채우려 하지 않는 것. 비어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 젊었을 때는 비어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뭔가로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비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어 있어야 들립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자기 심장 소리. 비어 있어야 보입니다.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비어 있어야 느낍니다. 살아 있다는 것을. 샵샵 6부 외로움의 의미. 외로움은 60대의 숙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친구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우리는 혼자가 아닌 척했습니다. 관계로, 일로, 역할로 혼자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드러납니다. 당신은 혼자라는 것이. 사람들은 외로움을 질병처럼 대합니다. 고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없애려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가려질 뿐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다시 외로움이 기다립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진실입니다. 당신이 혼자라는 진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진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외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외로움 속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외롭다. 이 문장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모든 인간이 외롭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텅 빈 공간만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이. 외로움은 거울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당신을 봅니다. 포장되지 않은 당신. 역할이 없는 당신. 순수한 당신. 그것이 무섭습니까? 무서운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보아야 합니다. 보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삽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삽니다. 외로움은 철학이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생각이 깊어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의미 있는지, 무엇이 진짜인지. 혼자 있을 때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질문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답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들립니다. 당신의 답이. 그 답은 세상의 답과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아니니까요. 샵샵 7부 용서라는 이름의 자유. 용서는 어렵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기를 용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용서했습니까? 당신이 한 선택들을, 당신이 한 실수들을, 당신이 놓친 것들을 아마 아직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당신은 계속 과거에 묶입니다. 과거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